모놀로그 스튜디오 라이트 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목소리로 만난 지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횟수로 따지면 생각보다 적은데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높아졌을까요? 저희 모놀로그 스튜디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들 혹시 보노보노라는 만화 아시나요?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한데 이 보노보노라는 만화에서 명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제가 명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보노보노 명언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명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노보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포로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포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야. 알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이 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모르는 게 많은 저로서는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생기신다면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오늘은 브릴란테한 모놀로그 스튜디오 DJ 모니입니다. 오늘 제가 보노보노를 보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너무 진지하게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진지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여파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비를 하였을 때 그 소비를 남들에게 말하거나 추천해보기도 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함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이 현 생활에 있어서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땡땡하는 날, 오늘은 플렉스하는 날입니다. 네, 모놀로그 스튜디오 땡땡하는 날 1부는 그 땡땡이라는 주제에 맞는 영화나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땡땡한 이야기 시간인데요. 아마 플렉스라고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오늘 1부에서 조금 특별하게 플렉스하면 떠오르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예희 작가님의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인데요. 제목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 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복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미니멀리스트보다는 매시멀리스트에 가깝지만 소비를 할 때만큼은 명확한 가치관과 계획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이 특징이죠. 돈지랄이라는 말은 꽤 오랫동안 나쁜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그런 단어로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랄이 있지만 그중 최고는 돈지랄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 짜릿하지 않나요? 특히나 저자는 돈지랄을 해봐야 자신에게 딱 맞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먹어봐야 내 입에 딱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고 이것저것 입어봐야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돈지랄이 때로는 가난한 내 기분을 돌보는 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는 소비를 통한 행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예희 작가님은 자신의 소비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가계부를 적고 있고 사용 목적에 맞게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관리하고 하지만 목표한 것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소비를 해버리는 편이죠. 이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겪은 여러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조금은 파격적이면서도 특별한 플렉스하면 떠오르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돈지랄이 나쁘게만 들리시나요? 소비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모두가 먹고 살려고만 돈을 벌고 쓰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하는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태까지 얼마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고 계셨나요? 네, 모놀로그 스튜디오 오늘은 땡땡하는 날 2부는 그 땡땡이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땡땡하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연 보내는 방법은 전 영상 댓글에도 남겨놓았듯이 모놀로그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 카톡에 모놀로그 스튜디오라고 검색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 땡땡하는 사람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땡땡하는 사람들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 모놀로그 스튜디오에 보내주신 사연 중 가장 눈에 띄고 기억에 남았던 사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길어서 한 가지의 사연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닉네임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저는 플렉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플렉스의 참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떤 걸 플렉스하냐고요? 저는 빵에 플렉스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빵을 정말 좋아했지만 빵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대부분 그 플렉스를 자랑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딱히 좋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돈이 많다면 자랑을 하기보다는 빵을 사는데 쓸 것 같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돈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빵을 실컷 사는 빵의 날을 정했습니다. 저만의 날인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가 제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예전보다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빵의 날에는 돈을 구애받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빵을 그저 마음껏 사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있다가도 먹고 싶은 빵을 고르면서 평소에 못 먹어봤던 빵을 고르면서 그렇게 고른 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전부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플렉스를 추천하곤 합니다. 제가 추천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저만의 플렉스 규칙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걸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렉스를 자주 하지 말고 정해진 날에만 하는 것. 저는 플렉스도 결국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정해진 날에만 하게 되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기분도 느낄 수 있고 하게 될 때 행복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말들을 적어봤습니다. 다들 플렉스에 중독되시지 말고 좋은 플렉스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번 사연이 되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쭉 적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닉네임도 그렇고 사연들 중에서 상당히 강렬한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렉스에 관해서 저랑 좀 비슷한 방향이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님처럼 보여주기보다는 나만의 플렉스? 그런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플렉스를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복권을 사는 건데요. 이건 진짜 저만의 플렉스인데, 제가 돈이 많건 적건 딱 2,000원, 자동 하나랑 수동 하나, 이렇게 2,000원을 항상 플렉스합니다. 그리고 저도 황금을 보기를 돌과치아라님처럼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만 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주기가 일주일이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속으로 그냥 이게 다 내가 복권에 당첨되려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곤 하거든요. 변덕스러운 삶 속에서 기대되는 하루가 정해져 있는 것과 그런 하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플렉스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님의 좋은 말씀들을 계기로 한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날을 정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밝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님의 사연을 다뤄봤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1부, 2부를 거쳐 플렉스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끝마치기 전에 플렉스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나는 부의 축복에 감사하지만 부로 인해 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내 발은 아직 땅을 딛고 있다. 단지 좀 더 좋은 신발을 신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방식의 플렉스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끔은 고생했다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줄 수도 있다면, 나 자신이 꼭 멋있는 쪽으로 변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도 더욱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모놀로그 스튜디오, 오늘은 플렉스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7월 넷째 주인 7월 24일, 오늘은 알바하는 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대할게요. 모놀로그 스튜디오 라이트